NBA 들어가기 앞서서 추천 진짜 한 번씩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따가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거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좌우에 있는 부분들 제가 이거 다 업데이트를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나 이런 것들 제가 맨날 PPT를 전부 다 갱신을 해요. 가운데 있는 거랑 뭐 이런 것들 선수 출전 유무 이런 거 다 갱신을 하는데 이게 뭔지를 알고 봐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유튜브 가시면은 메인에 이런 것들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NBA 분석 영상 알고 봐야 제대로 보인다 이런 영상이 하나 있는데 5분짜리 영상이지만 이걸 한번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이거는 무엇이며 표는 무엇이며 좌우에 있는 것들은 막 세부 사항인데 막 다 설명해 놨거든요. 이걸 좀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NBA 분석하면서 말하는 바를 오롯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얻어가시는 것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도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이거 한번 시청해 주시고 제 NBA 분석을 쭉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랜도 대 뉴올리언스 사실은 지금 폼이 굉장히 좋은 두 팀 간의 대결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 올랜도도 동부 5위 뉴올리언스도 서부 5위거든요. 내일은 올랜도의 홈인데 양팀 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8승 2패 상당히 좋은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죠. 조금 더 길게 봐가지고 15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올랜도는 12승 3패 뉴올리언스는 11승 4패예요. 이 정도로 참 폼이 좋은 팀들 간의 대결이라서 사실은 어느 한쪽이 우위를 좀 들기가 힘듭니다. 근데 뭐 세부사항 같은 거 보면은 양팀 다 일단 수비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요. 자, 올랜도 같은 경우 최근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00점도 실점을 안 했다. 그 기간 동안 샬럿, 토론토, 브루클린, 인디애나, 뉴욕 전반적으로는 득점이 조금 약한 팀들을 만난 거긴 한데 어쨌든 걔네들을 100점 미만으로 묶었고 본인들은 한 103.5점 정도 득점이 신통치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승리를 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랜도는 대단한 언더팀이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뉴올리언스 최근 8경기 동안 무려 7승 1패입니다. 인디애나, 토론토,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클리블랜드한테 한번 졌고 그리고 클파, 포트, 브루클린 다 잡았는데 그 기간 동안 뉴올리언스는 평균적으로 102점밖에 실점을 안 했고요. 전체 4등에 해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올랜도보다도 야투 이런 방어율 보면은 올랜도는 야투 47.1%, 3점슛 45.2%로 막아가지고 순위들이 13등, 14등인데 뉴올리언스는 8경기 동안 야투 방어율 전체 2등, 3점 방어율 전체 6등 이 정도로 효율 면에서는 더 좋았어요 사실은. 근데 더 많은 실점을 했다는 건데 그 말인즉슨 올랜도는 상대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 상대팀한테 슈팅 기회를 잘 안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올랜도의 가장 큰 플레이 스타일이에요. 뉴올리언스는 상대팀을 굳이 막 엄청 못 던지게 하거나 본인들도 야투 시도를 적게 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반면에 올랜도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야투 시도 본인들이 던진 야투 시도 숫자가 리그에서 가장 적고 또 상대팀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못 던지게 하는 여기 뭐 상대 FJ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영상을 확실히 좀 이렇게 보고 놔야지 제가 얘기하는 바를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올랜도의 색깔은 상대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도 최대한 공격 기회를 적게 가져간다는 건데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언더를 살펴보고 있어요. 210.5면은 사실 좋은 기준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의 우위를 내비치기가 좀 힘들어. 기본적으로 올랜도는요 얘네는 원정보다는 홈에서의 강점이 있어요. 원정은 17승 19패 홈에서는 24승 9패고 뉴올리언스는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원정이 홈보다도 2승이 더 많아요. 22승 13패고 뉴올리언스는 홈이든 원정이든 딱히 막 득점이나 실점 변화가 크게 없는데 올랜도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득점이 한 5.5점 많아지고 실점은 거의 한 4점가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홈에서는 거의 한 10점가량 더 플러스 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얘기할만 한데 나는 뉴올리언스가 올랜도 원정이라고 해서 올랜도가 막 홈에서 10점가량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뉴올리언스가 막 맥없이 패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또 이 뉴올리언스가 최근 원정에서 10경기 동안 8승 2패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물론 뭐 올랜도도 홈에서 최근 10경기 8승 2패 뭐 이렇게 둘 다 비슷해요. 서로 간에 홈이나 원정에서의 성적도 비슷해. 최근 페이스도 비슷해. 막 그래갖고 사실 승패 예측은 어느 한쪽의 우위를 들어주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정도만 예측을 하고 싶고 재밌을 만한 경기긴 한데 사실 돈 걸고 싶지는 않다. 그냥 이 정도의 예측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워싱턴 대 세크라멘토. 그래도 내일은 워싱턴이 몇몇 선수들이 돌아오네요. 제가 지금 현재 살핀 바로는 워싱턴이 내일 유진 오머루이 그리고 샤멧, 타이어스 존스, 백을 이렇게 결장을 하고 빠졌던 아브디아 같은 애들이 아마 돌아올 수도 있다. 리션 홈즈도 그렇고요. 그래서 워싱턴이 그래도 윙 자원들이 그래도 조금 쓸만한 친구들이 오기는 온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최근에 그냥 워싱턴 보면 너무 실망스럽죠. 워싱턴이
저는 지금 최근 5경기라고 했는데 5경기 동안 5패를 받고 있었고 마이애미나 샬럿에 승리를 한 적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최근 행보가 좋지는 않다. 반대로 세크라멘토는 요즘에 행보가 괜찮은 편이죠. 워싱턴 최근 5경기 동안 비교적 수비는 여전합니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 받고 있고 야투도 가장 많이 내준다. 그래서 내일도 세크라멘토가 뭐 디에런 팍스나 사보니스 이런 친구들이 리머택을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세크라멘토는 3점슛이 조금 떨어져 있다. 그런 것들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세크라멘토 요즘에 수비도 괜찮은 편이야 오히려. 지금 최근 그 8경기 동안 수비적인 면에서 상대팀의 야투를 3번째로 많이 차단을 하고 있다. 세크라멘토의 수비가 좋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점도 리그에서 8번째로 적게 하고 있다. 워싱턴이 그래도 어디까지나 조금 뛰는 팀이고 그런 팀이기는 해요. 많이 얻어맞으면서도 본인들도 최대한 발악하는 그런 팀에 속하는데 근데 저는 요즘 세크라멘토를 보면은 여기 잠깐 써놨다시피 키온 앨리스를 선발로 쓴 경기에서 7승 0패다. 더구나 최근에 케빈 허더가 어깨 부상 같은 걸로 빠지면서 키온 앨리스를 선발로 쓰고 있는데 저저번 경기에서는 블락을 5개인가 찍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요즘에 키온 앨리스의 활약이 좋다고 했었죠.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최근 7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7점 주전으로 올라와가지고 득점 볼륨은 크지는 않지만은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야투율 56.3%, 3점슛 56.2% 이 정도로 효율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이 친구가 허더를 쓸 때보다도 오히려 좋아졌다. 그리고 뭐 제가 뭐 그 몽크 같은 애들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요즘에 세크라멘토는 분위기가 좋은 만큼 선수단 전반적으로 그냥 뭐 좋은 기세에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세크라멘토가 사실 이런 그 백투백 성적 내일 백투백이잖아요. 원래는 세크라멘토가 백투백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의 막 0승 4패 막 거기까지도 왔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한 5승 1패까지 이렇게 백투백 전적을 끌어올린 것 같고 뭐 여기 겉으로는 백투백일 때 3점을 엄청 얻어맞았다. 실점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은 왜냐면 0승 4패 하던 시절에 막 백투백일 때마다 135점씩 실점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 보이는 것만큼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의 그냥 애매한 팀은 아니다. 요즘에는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그냥 요즘에 워싱턴이 워낙에 조금 맥이 빠지더라고. 휴스턴과의 두 번의 경기에서 전부 다 막 30점 차, 20점 차 대패를 하질 않나. 시카고한테도 크게 깨졌고 휴스턴한테 또 엄청 세게 깨지기도 하고 보스턴한테도 맥없이 깨지고 워낙에 결정자가 지금 많잖아요. 좀 게임을 조립해야 되는 타이어스 존스도 없고 좀 이제 베글리라든지 그리고 홈즈 같이 이런 빅맨들도 빠져있는 상황. 그러면은 뭐 내일은 뭐 사보니스가 골밑을 유린할 만도 하고 오늘도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이긴 했는데 토론토 상대로 굉장히 좀 편한 경기를 했잖아요. 진짜 그냥 3쿼터부터 거의 뭐 이미 전반전부터 20점 차가 넘게 났었고 무난하게 흐르는 경기였어갖고 전반적으로 주전들이 많이 뛰지도 않았고 그래서 백투백이라고 할지언정 세크라멘토가 이동거리도 긴 편이 아니고 체력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세크의 기세를 봤을 때는 언더 같은 것도 갈만한 것 같고 그리고 마행까지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경기 그냥 세크라멘토의 일반승 같은 거는 배당이 얼마 안 되잖아. 1.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가자면 세크라멘토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237.5 조금 높기는 한데 요즘의 세크는 생각보다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나진 않는다. 오히려 팰 때는 패지만 상대팀을 수비적으로도 많이 압박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237.5 기준으로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휴스턴 대 시카고 경기인데 휴스턴 최근 6경기 동안 전체 득점 2위입니다. 2위. 요즘에 휴스턴이 공격적으로 불타올랐어요. 그 6경기 동안 6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하고 특히 얘네는 지금 센군이 부상으로 낙마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센군이 빠지고 나서 4경기 최근 4경기를 전부 다 휴스턴이 상대팀을 뭐 거의 큰 점수 차로 많이 이겼어요. 샌안토니오한테는 2점 차로 겨우겨우 승리를 하긴 했는데 워싱턴, 클리블랜드, 워싱턴 좀 할만한 팀들한테는 전부 다 좀 갭했다. 그리고 센군이 없는 와중에서 조크 랜데이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한 경기에 블락을 7개 찍는 등 그래도 워낙에 휴스턴이 가진 자산이 많아요. 유망주도 많고 그런 편인데 요즘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죠. 제일런 그린에 대한 얘기인데 제일런 그린이 요즘에 좀 최근 이제 10경기 정도죠. 최근 10경기 동안 보면은 평균적으로 27.3점 받고 있고 야투 시도 20번 야투율인데 48%야. 제가 한번 얘의 약점을 오픈 3도 많이 놓치는 선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3점슛도 40%가 넘어요. 이 정도로 제일런 그린이 좋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할만하고 그 와중에 턴오버도 2개밖에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리고 또 아멘 탐슨 얘기도 해야 되는데 아멘 탐슨이 그 이제 조금 원래 부상이 되게 많았었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선발급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야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은 제가 몇 번 이 친구는 3점 슛이 없다. 슛이 워낙에 딸린다. 아우사르 탐슨이나 아멘 탐슨 이 둘 쌍둥이 형제가 외곽 슛은 참 처참한 편인데 운동 능력이 워낙에 좋고 블락도 지금 경기당 한 개 정도 하고 있고 스틸이 1.5개죠. 그리고 뭐 경기당 12.8점 기록하고 있는데 야투율이 67.6%에 달한다.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이 뭐랄까 야슛은 없지만 운동 능력이 좋은 딱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센군이 없는 와중에 제가 휴스턴 경기가 센군이 없으면 언더 쪽으로 많이 가더라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휴스턴 경기를 봤을 때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일도 시카고와의 경기인데 이 시카고도 보면은 은근히 득점이 꽤 나는 편입니다. 내일 기준점이 216.5인데 최근에 휴스턴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득점이 많고 뭐 수비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득점이 너무 많아. 그리고 반대로 시카고 지금 득점이나 실점이나 다 애매하거든요. 공수의 양면에서 시카고는 애매하다. 득점은 13번째 정도로 많이 넣고 있고 수비적으로는 리그에서 6번째 정도? 7번째 정도? 그 정도로 실점을 많이 하고 있다. 최근 6경기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오바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휴스턴이 워낙에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라 가지고 저는 휴스턴 좀 장줄을 타야 된다고 봐요. 워낙에 또 그리고 휴스턴이 홈인데 내일 물론 뭐 시카고가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만은 원정으로 가면은 실점이 한 4점 가량 많아지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휴스턴은 홈에서는 득점이 한 4점, 실점은 6점 가량 좋아지거든요. 총 10점 가량의 홈 버프가 있는 편이다. 휴스턴이 워낙에 그리고 시즌 초반에 뭐랄까 홈에서 쌓아놓은 전적도 좋은 편이고 홈에서 23승 11패, 원정 10승 24패 이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일 휴스턴의 기준점이 꽤나 전망이 좋아 보인다.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뭐 시카고가 코비 화이트가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냥 뭐 길게 생각 안 하고 저는 휴스턴은 요즘은 좀 장줄을 타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휴스턴이 지금 서부 11위인데 조금만 더 잘하면은 막 골스나 레이커스 같은 팀들 막 꽁무니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 지금 서부가요 휴스턴이 33승 골스나 레이커스가 36승 38승 이런데 휴스턴이 지금 같은 폼을 유지를 한다면 어쩌면은 막바지에 골스나 레이커스를 끌어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휴스턴이 요즘에 폼이 좋고 플레이오프 막바지 열차를 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네요. 워낙에 휴스턴이 지금 선수단 전반적으로 유망주들이 일색인 편이어가지고 뭐 플레이오프에서 높이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플레이오프 경험 자체가 큰 팀한테 자산이 될 만하거든요. 그냥 딱히 휴스턴이 탱킹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최대한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그런 좀 페이스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내비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키 대 브루클린. 요즘에 미러키는 좀 애매해요. 미러키가 요즘 들어서는 오늘도 그렇고 보스턴한테 굉장히 활약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오늘 경기는 쿤보가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확실한 건 요즘에 미러키는 꽤나 공격력이 살아났다. 뭐 릴라드도 오늘 30득점 이상 기록하기도 했었고 자 최근 미러키 6경기 동안 득점 5등 3점슛 4등 이런 식이고 수비는 안 좋습니다. 트리플 3등이에요. 뒤에서 3등. 미러키가 뭐 물론 상대한 팀들이 빡세긴 했었어요. 최근 6경기 동안 미러키가 보스턴, 피닉스, 필라델피아 잡았고 세크라멘토, 클리퍼스, 레이커스, 골스 만만한 팀들을 다 좀 빡센 팀들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 기간 동안 미러키의 색깔은 조금 오바가 많았다. 그런 얘기들은 할 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러키는 평균적으로 최근 6경기 동안 한 239점이 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하고 반대로 브루클린은 언더적인 색채가 눈에 들어오죠. 일단은 최근 7경기 1승 6패입니다. 1승 6패. 클리블랜드 한번 잡은 거 말고는 뉴올, 샌안토니오, 인디애나, 올랜도, 샬럿, 디트로이트 좀 들어봤을 때는 약팀들도 꽤 섞여있는 편이었는데 브루클린이 그 기간 동안 1승 6패였어요. 근데 또 들여다보면은 생각보다 막 크게 패한 경우는 별로 없긴 했었어. 디트로이트 같은 팀한테 6점 차였거나 뭐 샌안토니오한테 7점 차 패배 이런 거긴 한데 좀 뉴올리언스한테도 마행당하고 인디애나한테도 20점 차 마행당하고 그 올랜도한테도 한 8점 차 그리고 샬럿한테도 막 11점 차로 지는 등 브루클린이 아주 매가리가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일 경기 나는 사실 미러키 쪽에 마행을 막 쉽게 누르긴 조금 힘드네. 약간 느낌이 그래요. 약간 일단 맞대결상으로 미러키가 6승 1패 정도로 좋기는 해요. 근데 그 6승 중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9.5 기준으로는 마인이 3번밖에 없었고 타이트한 경기가 꽤나 많았었고요. 그리고 내일 미러키가 백투백인데 오늘 물론 쿤보가 쉬긴 했습니다만은 미러키는 기본적으로 백투백 전적이 좋아요. 11경기 중에 8승 3패 훌륭했던 백투백이고 그 백투백일 때마다 상대적으로 좀 실점도 많은 편이었다. 득점도 많긴 했지만은 거의 한 240점 가량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바 쪽을 좋게 보고 싶어요. 오늘 보면은 미러키가
쿤버가 없는 와중에서도 포르티스가 대단한 활약 해줬고 릴라드 같은 애들도 3점 같은 거 외곽 잘 해줬고 보니까 또 미들턴도 선발 복귀에서는 좋은 활약 해주더라. 그냥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그냥 오바 정도는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한창 미러키가 그 이제 닥 리버스 감독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수비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난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좀 팀의 흐름 파악 같은 거를 딱딱딱 해야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미러키는 최근 6경기 동안 실점 트리플 3 뒤에서 다 3등이다. 실점,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 둘 다 뒤에서 3등 수준이고 공격면에서는 그래도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오바 쪽을 보는 게 가장 맞다 싶어요. 그리고 브루클린이 약간 전 팀 색깔상으로 좀 애매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는 나는 핸디는 애매하고 그냥 미러키의 일반승 정도만 그냥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미러키가 나쁘진 않아요. 뭐 미러키가 또 홈이라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댈러스 대 유타 경기인데 유타가 내일도 마카넨이나 뭐 조던 클락슨, 콜린스 이런 애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카넨이나 클락슨이 빠졌는데 글쎄요 내일 백투백인데 과연 나올까? 오늘은 그러니까 백투백 1차전을 빼주고 2차전을 뛰게 하려는지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유타는 내일도 출전 변수가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댈러스 제가 요즘에 댈러스 경기가요 이 새끼들한테 언더를 많이 당했죠. 얼마 전에 샌안토니오한테도 언더, 덴버한테도 언더, 뭐 오클이랑은 한번 이렇게 오바가 나긴 했지만은 골스랑도 언더, 시카고랑도 언더 막 이런 식으로 이 새끼들 언더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갖고 하도 댈러스한테 언더를 많이 당해가지고 내일은 일단 언더를 한번 째보기는 해요. 238.5 기준으로는. 물론 유타는 지금 리그에서 그 실점적인 부분 수비가 가장 안 좋은 편에 속한다. 그런 것들도 있긴 있어요. 유타 최근 7경기 기준으로 실점 122.6점에 달하고 리그에서 세 번째로 야투를 많이 먹었고 3점은 가장 많이 허용을 하고 있다. 반대로 댈러스는 같은 기간 7경기 동안 득점은 전체 5등 정도에 속합니다. 하지만 3점이 좀 안 터지고 있는데 반면에 수비적으로도 꽤나 좋아요. 댈러스 같은 팀들이. 반면에 유타는 지금 득점은 꽤나 해주는 편이긴 한데 이런 효율 같은 거는 따라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타는 백투백일 때 4승 7패 득점도 한 231점 정도밖에 안 터졌다. 이런 것들도 보이죠. 또 오늘 경기 보면 유타가 오클라호마랑 약간 1, 2, 3쿼터 때 의문의 언더게임을 많이 했어요. 4쿼터 때는 오버게임 하고 그랬는데 1, 2, 3쿼터 때 언더게임을 했단 말이죠. 물론 뭐 마카넨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타는 마카넨이 안 뛰는 날은 언더 쪽으로 10점가량 간다. 그리고 핵심 스코어러인 클락슨이 없으면 그만큼 또 언더로 많이 가죠. 원래 유타의 강점은 원래 그리고 댈러스는 전반기쯤 그때 댈러스는 상대팀한테 이런 낮은 높이가 문제였었어요. 그래갖고 1월달에 댈러스가 유타한테 90대 127로 대패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막 댈러스의 화력이 엄청 쏟았던 147대 97 이런 경기가 아니면은 유타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내면서 고전을 했거든요. 근데 댈러스는 이번에 지금 라이블리도 건강한 상태이고 게포드도 왔고 PJ 워싱턴도 오고 본인들의 약점을 다소간에 지운 상태입니다. 반면에 유타는 상대팀의 이런 낮은 높이를 공략할 만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많이 딸 만한 워커 캐슬로도 벤치로 쓰고 있고 마카넨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올리닉은 이적을 시켰죠. 이렇게 7풋들을 안 쓰고 있는 편이란 말이지 유타가. 그래갖고 나는 유타가 댈러스 상대로 막 상성적으로 이제는 앞서는 부분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싶고요. 돈치치가 워낙에 직전 경기를 야투 27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러고선 트리플 더블을 했는데 댈러스의 돈치치가 워낙에 클래스도 높은 선수고 직전 경기 때 그렇게 못했는데 2경기 연속으로 자빠지지는 않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요즘에 댈러스가 워낙에 호조이기도 하고요. 아마 지금 최근 7경기 동안 댈러스가 6승 1패 오클라호마한테 한번 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좀 언더 게임으로 승리한 경우도 덜어 있었고 저는 일단 언더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댈러스 대 유타 타이틀만 보고 가기에는 사실 언더 누리긴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한번 언더 쪽을 보고 싶고요. 13.5 기준점은 너무 빡세. 내일 유타가 마카넨이나 클락슨 이런 애들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13.5는 저는 조금 빡세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언더 정도만 뭐 댈러스 승 정도야. 워낙에 배당이 구리니까 1.02배짜리인데 이게 뭐 빠그라질 거라고 생각 잘 안 하고요. 그냥 저는 이 경기 그냥 언더 정도만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덴버랑 뉴욕 경기인데 자 일단 홈덴버입니다. 그리고 홈덴버는 원정에 비해서 지금 득점이 한 8점가량 많아지고 뭐 그런 편이에요. 반대로 이제 뉴욕이 지금 자 최근 6경기 뉴욕이 최근 6경기 동안 5승 1패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났어. 물론 여기에는 필라델피아한테 73득점에 그쳤던 그런 망신스러운 경기가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최근 6경기 동안 뉴욕은 실점이
골스한테 한번 112점 실점하면서 112점 실점을 했지만 승리를 했고, 세크라멘토 91점, 포틀랜드 93점, 필라델피아 79, 필라델피아 79, 그리고 올랜도 74, 이런 식으로 수비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아누노비가 뛰었고 나머지는 안 뛰었어요. 아마 최근 2경기 정도는. 내일도 아누노비가 결장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어깨 쪽에 문제가 이게 좀 부상 회복이 덜 됐다고, 팔꿈치인가 하여튼 부상 회복이 좀 덜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일은 뉴욕이 아누노비가 없을 텐데,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뉴욕이 아누노비가 있든 없든 상대팀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거나 수비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들, 그리고 템포를 엄청나게 늦추는 부분들, 이런 거는 뉴욕의 고질적, 뉴욕의 일단은 좀 고유의 색깔이라고 보여요. 아무래도 탐 티보즈 감독이 워낙부터 옛날부터 이런 수비 농구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특히 요즘 들어서 본인의 이런 강점을 많이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단순히 최근 이제 덴버는 7경기 동안 득점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이에요. 야투율도 훌륭해, 3점슛도 잘 쳐도 이런 상황이긴 하고, 수비적으로도 상대팀을 엄청나게 잘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는 득점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하고, 야투율 같은 것도 훌륭하지가 않죠. 근데 수비적으로는 트리플 1등입니다. 3점슛 가장 적게 컨트롤하고 있고, 야투율도 40% 미만으로 묶고 있고요.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90점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6경기 동안. 물론 여기에 뻥튀기가 조금 돼 있긴 해. 필라델피아한테 막 79점으로 2번 묶은 경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홈덴버라고 하더라도 뉴욕한테 한번 그 전반기에 패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뉴욕이 홈이었나? 덴버가 한번 뉴욕한테 패배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뉴욕이 홈이었네요. 덴버가 84점에 그쳤던 경기. 그만큼 뉴욕의 수비력이 덴버 같은 팀 상대로도 사이즈도 안 밀리고 이렇다 할 약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물론 지금 뉴욕이 랜들도 없고 아누노비가 없을 때는 좀 약했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상대팀의 발목을 잡는 데는 저는 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게 아누노비가 있었으면 8.5는 되게 반가운 기준점인데 아누노비가 없기 때문에 8.5는 저는 잘 안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나는 굳이 가라면은 뉴욕의 프렌을 볼 것 같기는 한데 맛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저는 언더 정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대 애틀랜타 경기, 이 경기는 저는 패스예요, 패스. 내일 일단은 애틀랜타 또 제일런 존슨이 결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제일런 존슨도 없고 트레 형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오콩고 같은 애를 돌아오긴 했지만은 애틀랜타가 트레 형이 없는 기간 동안 상당히 언더적인 색깔이 많이 묻어나더라,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반대로 지금 피닉스가 꽤나 야투도 살아나고 해가지고 피닉스 경기를 언더가기가 조금 빡세요. 저는 이 경기 217.5 정도면 언더를 한번 생각해보지도 하다 보면은, 피닉스는 백투백일 때 8승 4패였었고 오히려 백투백일 때 수비가 좋아집니다. 백투백일 때 110점 미만으로 실점을 했고 3점슛 같은 거 잘 맞기도 하고요. 본인들의 득점도 114점 정도로 그냥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6경기 동안 피닉스 득점 같은 거, 특히 야투나 3점이 살아나면서 득점은 괜찮은 편인데 수비적으로는 115점 실점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피닉스는 6경기 동안 229점 정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단 기준점보다 조금 높아요. 반대로 애틀랜타 최근 5경기 동안 유타랑 122대 124로 260점이 넘는 게임을 한 게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108.4점, 실점은 115점 정도, 한 223점밖에 안 나고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애틀랜타가 오박 게임을 할 때도 있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요즘에 트레 형이 없을 때는 언더적인 색채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일런 존슨이 있을 때랑 없을 때, 그리고 트레 형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봤는데, 제일런 존슨이 없는 건 일단은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도 2.6점가량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거나 언더 쪽으로 조금 간다. 그리고 트레 형이 정상적으로 경기를 뛸 때는 246점가량이 났는데 트레 형이 없으니까 222.8점밖에 안 난다. 언더 쪽으로 23.5점이나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애틀랜타 경기는 언더가 많이 나는 겁니다. 뭐 득점은 12점이 떨어졌지만 실점은 13.6점이 더 줄어들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트레 형이 없는 애틀랜타는 팀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드렸었고, 저는 뭐 이 경기 굳이 살핀다면 언더 같은 거 말고는 딱히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피닉스도 사실은 이런 직전 경기 브래들리 빌이 엄청 부진하기도 했고 야투가 좀 오락가락하는 편이라 가지고 뭐 편하게 누르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그냥 굳이 본다면 언더인데 패스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